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20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이슈가 되는 미 연준 FOMC 회의였지만 이번에는 특히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전 영상들에서 미국이 경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조에서 선회할 거라 예상했기 때문이죠.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세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미 연준이 뭐고 FOMC는 무엇인지 정말 간략하게 알고 가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중앙은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단어의 뜻을 알아보자면 미 연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줄여서 부르는 줄임말입니다. FOMC는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입니다. 일단 이 정도만 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FOMC는 환율 영상처럼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다음 주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시죠. 2015년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무려 9번을 계속 올려온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이제는 정책에 변화를 줄 건가? 하는 마음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한국 시간 20일 새벽에 있었던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문과 파월 의장의 입을 지켜본 이유일 텐데요. 일단 FOMC 회의는 금리를 동결하는 걸로 무난하게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라고 해석되는데, 문제는 언제쯤 금리를 내릴 것이냐 하는 거겠지요. 시장은 바로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연준은 확실한 명분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아직 금리를 인상하기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연준 위원들은 좀 더 지켜보길 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은행이 인내심은 사라졌지만 신중함은 유지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커서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는 이번 달 금리를 그대로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결하기로 했는데요. 변화를 주진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금리를 동결했다는 발표는 하면서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의 전망을 모은 점도표를 보니 많이 내려가 있더군요. 또 동결을 한 것에 대해서도 만장일치로 동결을 한 것은 아니고요. 한 분이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미국의 통화정책 목표가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인데, 곧 실물 경제와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평가하게 되는데요. 실물 경제의 경제활동 전반적으로는 3월보다 조금 더 낮게 평가됐었어요. 그 3월 달에 FOMC 회의에서는 경제활동이 견조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좀 완만하다. 풀어보자면 소비는 회복되었지만 투자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가장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물가거든요. 물가는 2%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가 2% 목표로 하고 있을 때 지난 3월에는 올해 한 1.8%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이번엔 1.5%로 낮추었습니다. 물가 전망치를 낮췄다. 이 말은 생각보다 물가가 안 오르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엄청난 돈을 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오르는가? 지금 물가가 2%의 몫을 하는데 그 이하로 나오니까 혹시라도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가가 안 오르는 것만으로도 금리를 낮춰볼 만한 이유는 되겠군요. 물가가 오르지 않으니 금리를 더 낮춰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 한 분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7월, 늦어도 9월 달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 경제 상황이 많이 변했습니다.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올해 두세 차례 금리 인상할 것이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들어와서 3월 달에는 뭐 인내하겠다.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러시더니 또 최근에는 금리 인하 쪽으로 완전히 선회한 거죠. 그만큼 6개월 사이에 미국 경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 연준의 성명문에서는 이번에 인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것도 역시 금리를 앞으로 좀 내리는 쪽으로 해석이 되겠죠? 이번에 가장 중요한 평가는 말씀드린 대로 물가고요. 연준이 이렇게 경제 전망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다. 이번에는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또 경기가 둔화되면 언제든지 경제 합작을 유지하게 해서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동안 이 인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금리를 올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참고 있다는 쪽의 워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니 참고 말고 할 것이 아예 없어졌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경기가 나빠진다면 언제든지 금리를 인하하겠다 라는 식으로 선회한 거고요. 점도표 말이 나왔는데 점도표라는 건 연준 위원들이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지만 앞으로 1년 후 또는 2년 후에는 우리가 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것 같다는 예상치를 각자 적어주는 표입니다. 총 17분이니 그 17분이 점을 찍는데요. 지난 3월에는 금리 인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7분이 올해 금리를 2차례 인하해야 되겠다. 거기에 찍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한 병밖에 없었죠. 현재 유치하겠다고 8사람이 점을 찍어놨고요. 전체적인 그림이 한 번은 확실하게 내려가는 분위기고 2번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지금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라고 보면 무리가 없겠네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경제지표가 발표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비 심리는 회복됐다 그러지만 현재는 기업 경기 실사지수, 앞으로 이거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보다 기업이 더 빨리 알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달 초에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 6월 것이 아마도 5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거에 선행하는 뉴욕 제조업 지수라고 있는데 그게 지난달에 보니까 큰 폭으로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8.6으로.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들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이 저점이었거든요. 올 6월까지 120개월 확장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 역사상 이렇게 긴 확장 국면은 1990년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경제 확장이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거꾸로 경기 정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2007년 12월이 경기 정점이었는데 그해 7월부터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든요. 그걸 선제적 통화정책이라고 하는데 경기 정점을 미리 예상하고 금리를 내렸던 것, 딱 그때가 지금의 시점과 비슷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이 그동안 한 10년 가까이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만 작년보다는 올해가 좋고 올해보다는 다음 해가 좋은 그런 확장 국면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그게 정점에 다다른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을 보더라도 앞으로는 금리를 더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사실 시장 금리가 밑에서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미국도 보면 참 시장 금리가 똑똑합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 미 연준,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했거든요. 이게 보면은 시장 금리 하락, 기준 금리 인하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또 미국채 수익률도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어제 보니까 2.92%인데요. 금리 하락보다 미리 시장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이런 걸 먼저 반영한 것 같습니다. 미리 올해 2번 내릴 것까지 다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기준금리는 인하될 거예요. 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면 약간의 시차를 두고 또 시장금리가 인하될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 국채 수익률. 현재 2.92%입니다만 2016년에는 1.36%까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었거든요. 과연 금리가 이번 하락 국면에서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그게 투자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입니다. 시중 금리가 사상 최저치만큼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것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사상 최저치 가려면 현재 2.0인데 미국은 1.36이 사상 최저였습니다.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다른 선진국 금리를 한번 알아볼까요? 독일의 10년 국채 수익률은 마이너스 0.32%입니다. 10년 국채 수익률을 사면 돈을 더 내야 된다는 말인데 일본도 지금 말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고 미국도 현재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래에 사상 최저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미국은 앞으로 빠르게 금리를 내리게 될 텐데 이게 한국은행 금리 조정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국은행도 금리를 그럼 같이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우리 경제는 미국 경제보다 더 나쁘죠. 금리를 결정할 때 실제 GDP가 잠재 GDP 이하로 성장하는가, 높게 성장하는가가 중요한데 추정해보니 한국 실제 GDP와 잠재 GDP 차이가 0.9% 이하고요. 한국은행 물가 목표가 2%인데 올 5월까지 0.6%밖에 성장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내려야 된다는 말인데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내려도 상관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먼저 내리면 또 자금이 유출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이거 자금 유출에는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가 영향을 미치잖아요? 한국의 실질금리, 물가가 낮기 때문에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명목금리도 낮고 실질금리도 물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혹시 미국의 금리를 바라보고서 부담스러워서 못 내렸다면 좀 더 수월하게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20일 FOMC 회의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살짝 어려우셨죠?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렵습니다. 같이 공부해봐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주요 단어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내로 정리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